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앞으로 진행될 실전 투자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몇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지, 뭘 알려드릴지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순서로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이론을 배우고 기업 분석 잘하고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수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다른 콘텐츠들로 종목 분석을 공유해드리는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과 트레이딩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트레이딩 심리를 볼게요. 트레이딩 심리는 갑자기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산 운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은 기술적 분석인데 차트 이론이죠. 저는 차트 이론을 독학으로 깨우쳤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용어들을 외우게 됐어요. 그 이유가 시장 구조 파악을 통해서 왜 이런 차트 이론이 생겼는지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오더블럭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되는 걸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대기 매매가 있기 때문이죠. 대기 매매는 왜 오더블럭이 많을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오더블럭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걸 따라 그리고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신뢰도가 높은 오더블럭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정가와 시장가가 1대1로 체결되는 과정부터 슬리피지 현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차트 이론을 접할 때 왜 이런 이론이 성립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를 것이고 비교적 정확한 타점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전 투자 시리즈는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갈 거예요. 제일 먼저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어떤 투자 상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옵션 만기일이 뭐길래 주식이 하락하는 거지? 똑같이 기업에 투자하는데 주식은 이자가 없고 기업체는 왜 이자를 받는 거지? 2배로 오르는 ETF를 샀는데 주식이 그대로인데 왜 내 ETF는 손실인 거야? 그런 의문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다른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손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셔야 그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본인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찾아서 매매하거나 옵션 해지나 선물 레버리지 피라미딩 같은 고급 전략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운용, 시장 구조, 매크로 분석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자산운용 시간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전체 자산 배분 방식부터 세부적인 분할 매매, 포지션 관리 노하우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시장 구조에서는 유동성의 흐름부터 매수와 매도의 1대1 체결로 시장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은 매크로 분석인데 여러분들한테 매크로 분석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배워야 하는 핵심만 골라서 다룰 거예요. 자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자는 거죠. 실전 분석은 제 콘텐츠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면 다음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차트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마지막일까요? 저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6개 중에서 따로 배웠을 때 가장 쉬운 걸 골라라 하면은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이 가장 쉽다고 말을 할 거예요. 가르치기에 굉장히 쉬워요. 배울 때도 쉬워요.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한다는 사람을 찾게 되고 다른 이론을 더 찾아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매크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큰 방향성을 예측을 할 건데 매수 매도 체결이 어떤 식으로 시장가를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거래량 보고 매수했다고 이야기한 걸 가져다가 매매해서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정짓는 거래량인지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거래량인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오르거나 내려요. 50%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번을 연달아 맞추면 그게 정답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이 기술적 분석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 기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같은 기준으로 쭉 반복하게 되면 승률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산운용에서 배운 손익비를 덮어 씌우면 시스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은 실제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자동화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AI가 코딩도 해준다고 하던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배우면 된다는 게 아니라 각각 배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실전 투자 시리즈가 여러분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